아이고, 이거 결국은 뭐 개인 투자자들만 좀 뒤통수 맞은 격이 되죠. 자, 기사 보셨습니까?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11일 날 발표하기로 했지만 모든 기사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가닥을 정했다, 유지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기면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재인데 왜 웃을 수가 없는지, 왜 호재에 반길 수만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사실 그닥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주주 기준 완화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피해를 본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일단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가 5월부터 6월까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죠. 삼성전자가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코스피가 오를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 증시도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상법 개정 때문에 코스피 200에 포함된 지주사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왜요?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바꾸게 되면 이 큰 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식으로 버는 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시세 차익도 누릴 겸, 그리고 분산도 할 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됐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청원까지 하면서, 저도 그때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은요, 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제일 무서워하고 민심을 제일 무서워해요. 본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도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민심이 무서워서 제가 봤을 때는 숨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민심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유예가 됐죠.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0억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발표 나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계속 10억으로 유지할 것 같은 모양새를 계속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껴서 매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0억으로 유지한다는 게 다행인 건 맞지만 이 과정 속에서 크게 손절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게 됐고 외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라이브 방송했지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뭐든지요, 차트는요, 주식은요,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호재가 필요해요. 호재가 없으면 여기가 최고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호재가 생기면 정고점에 가도 야, 더 오를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게 돼요. 저항 매물에서 여기 물린 사람들이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럼 매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한 원리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러한 기사와 보도가 이 정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발표가 됐다는 거죠. 지난밤에 사실 미국장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쵸? 지난밤에 미국장이 뭐 엄청 폭등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답은 하나죠.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때 매도 물량 터지고 사람들이 던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무효화시키고 50억으로 유지하겠다니까 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정치 뭐 이런 거 떠나서 상황 자체가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걸로. 그쵸? 아니 누가 압니까? 이게 인위적일지 아니면 진짜 실수일지 누가 알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겁을 줬다가 밑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해보자면 내부 정부를 통해서 개미가 털려나갔고 그걸 물량을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다시 50억으로 바꾸게 되면 밀어주는 모양새로 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반응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런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을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양상이 됐다 안 됐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태클 거는 일들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까지도 다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다 불평만 하면 나아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 큰 호재를 쫓아가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이 말이 많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원전도 결국은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소형 원전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믿고 들어왔던 그 엄청난 수급 하루에 2조 원씩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런 수급까지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세 흐름은요. 그리고 큰 호재는 이런 작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증시가 떨어질 때 뭐라고 했어요? 멤버십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 드렸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위기는 좀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내부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건 곧바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매출을 내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태클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언론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를 막 다루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국장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절하고 매도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참 이렇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자잘한 어떤 악재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큰 호재를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중간중간 흔들려도 우상향하면서 가는 큰 호재를 반영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건 역시도 여러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식에서 경험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경험이에요. 이 거지 같은 상황도 경험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늘 이런 사건과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상인들은 지금 상황에서 막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매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되고 이 주식인이 돼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만 요구되는 개념과 생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를 맞춰야 돼요. 자, 아시겠죠?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럴 줄도 사실은 알았고 너무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미를 털 만한 명분도 없었고 뭐 셀프로 털어주니까 이렇게 또 차트가 깔끔하게 움직이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일요일날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와조 인사이트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매매 기법을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대시세 차트 폭착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쌍고 매매, 이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쌍고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가 보이면 매수를 무조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확신 있는 매매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대시세 차트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만 좀 나와요. 시장이 좋을 때 수급이 받쳐줄 때 그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쌍고와 거의 동급으로 확신 있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기본 틀과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14일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인분들도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타라기보다 수익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잘 보시고 마감된 종목 위주로 보셔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이 두 가지 매매법으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라이브로 진행되지만 자동으로 녹화가 돼서 와조 인사이트 강의실에 계속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댓글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